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터키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디펜스 투르크는 지난 10월 22일에 터키의 메블리트 차우시올로 외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한국산 파워팩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터키의 차우시올로 외교장관은 한국의 강은호 방위사업청장과 터키의 알타이 전차 엔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으며, 당시 협약식에 참석했던 알타이의 개발업체인 BMC 관계자도 알타이 전차에 탑재되는 엔진 부품 공급과 관련하여 두산 및 S&T 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BMC 관계자는 터키의 알타이 전차는 초기형의 T1과 업그레이드형인 T2 두 개의 생산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터키는 알타이 전차를 1000대 생산할 계획이 있으며 이후 알타이 무인 버전 개발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BMC 관계자는 이 무인화 버전 개발에도 한국의 두산중공업과 S&T 중공업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이번 협약은 터키 기업과 한국과 터키와의 전략적 이해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파워팩 공급 이외의 부분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터키의 메블리트 차우시올로 외무장관은 한국의 정의용 외무장관과도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회담 직후 한국과 터키 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전면 개정분과 과학기술 협력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터키의 디펜스 투르크즈는 터키산 파워팩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산 파워팩의 도입과 함께 터키산 파워팩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터키가 개발 중인 자국산 파워팩은 시운전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5일에 터키의 이스마일 데미르 방위사업청장은 알타이 전차에 장착하기 위해 터키가 개발 중인 바투 파워팩 시운전에 성공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터키는 지난 3월에 주력 전차인 알타이 전차용 파워팩을 한국 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했으나, 터키는 오래전부터 개발 중인 자국산 디젤 엔진의 실용화와 이 엔진의 알타이 탑재를 포기하지 않았고, 터키의 이스마일 데미르 방위사업청장은 4월 중에 개발 중인 바투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시험을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험은 필드 테스트가 아니고 각종 측정기기가 설치된 환경에서의 시험이며, 터키는 바투 엔진의 실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바투 엔진은 1500마력에 4600Nm의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데미르 방위사업청장은 바투 엔진의 시운전 성공에 대해 터키 방위산업이 국산 엔진 확립을 위한 착실한 걸음마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바투 엔진이 언제 양산에 들어갈지 등은 미정입니다. 때문에 현재 터키는 알타이 전차의 양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산 레오파드 2A4에 방어력을 강화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습니다. 터키는 레오파드 2A4에 폭발 반응 장갑과 복합 장갑, 게이지 장갑과 차량 안의 비산을 방지하는 내장 등을 추가했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개발한 M60 업그레이드 버전인 M60T를 도입하여 알타이 전차의 양산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육군은 한시라도 빨리 알타이의 양산을 희망하고 있어 바투 엔진의 완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그래서 당분간은 한국 업체로부터 파워팩을 공급받아 알타이 전차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터키 방위사업청은 한국산 파워팩을 알타이 전차의 초기 일부 모델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대량 양산 단계에서는 자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터키 언론인 데일리 사바지는 지난 5월 5일자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또한 터키 방위사업청은 바투 엔진을 탑재한 알타이 전차에 대해 1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그렇게 되면 주행시험 예정인 한국산 파워팩과 함께 바투 파워팩을 동시에 주행시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는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자신들이 개발한 파워팩을 바투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바투 파워팩은 터키 기업인 BMC가 이탈리아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16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자국산 변속기로 구성된 것으로, 터키 국방부는 성능이나 신뢰성 문제로 초기에 자국산 파워팩 탑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파워팩의 입수가 무산되자 비파워 플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파워팩에 탑재된 디젤 엔진은 이탈리아 기업인 이베코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이탈리아 전차인 아리에테용으로 개발된 1250마력의 디젤 엔진을 베이스로 설계된 1500마력의 신형 디젤 엔진이지만, 알타이에 탑재되는 엔진은 터보차저를 채용해 출력을 1600마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터키산 파워팩에 사용되는 변속기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개발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이상하리만큼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터키는 이렇듯 무기 개발 시 주요 부품을 외국에서 도입하는 동시에 국산화 개발도 함께 시작합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터키가 빠른 시간 내에 군수 산업을 성장시킨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공대지 미사일인 솜 미사일 개발 때에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초기에는 프랑스 사프란의 마이크로 터보 TRI-40을 쏜 미사일에 탑재하여 사용했지만
터키는 이 미사일에 탑재되는 엔진도 동시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터키 국방부는 2012년 2월에 터키 기업인 카일 에어로와 2,500만 달러 상당의 쏜미사일용 터보제트 엔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지금은 250km의 사거리를 가진 쏜공대지 미사일에 자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쏜 미사일은 언제나 터키가 그러하듯 개발한 무기들은 터키가 참전하고 있는 중동에서 시험 사용되고 있으며 쏜 미사일 역시 터키군이 아프린 일대에서 시리아의 쿠르드족 자치정권인 로자바의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작전인 올리브가지 작전에서 사용되어 실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터키의 쏜 공대지 미사일은 추후 체계 개발 경쟁을 앞둔 한국산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소요 기술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 터키 로켓산과의 협력으로 하나가 공대지 미사일 체계 개발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터키는 쏜 미사일 때처럼 우리나라에서 파워팩을 도입함과 동시에 자국산 파워팩인 바투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터키는 전차용 파워팩뿐만 아니라 알타이 전차에 들어가는 복합장갑과 사격관제 시스템 등의 구성 요소의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터키가 업그레이드한 레오파드2A4에는 터키가 생산한 능동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레오파드2A4가 대전차 미사일의 먹이가 된 교훈에서 터키는 능동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지했으며 따라서 터키는 우크라이나의 자슬론사의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를 취득하여 터키의 아셀산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자슬론사의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고 라이센스 방식으로 생산을 한 뒤 몇 년 후에는 독자 개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데미르 터키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5월 3일에 자국의 아셀산사가 개발한 사격관제 시스템인 볼카넴의 필드 테스트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연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대로 국산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터키는 조만간 탱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주요 구성 요소를 터키 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터키는 무기 국산화에 대한 노력으로 자국산 바투 파워팩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서도 터키의 한국산 파워팩의 탑재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터키 측이 원하는 파워팩의 성능은 국내 성능 테스트 기준의 약 70%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터키가 만약 한국산 파워팩의 주행 테스트에 만족하고 알타이 전차에 탑재를 한다면 한국산 파워팩을 홍보해주는 셈이 되므로 향후에는 독일의 파워팩 공급 중단으로 취소되었던 중동으로의 K2 전차 수출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산 파워팩이 터키의 K2 흑표 형제 전차에 먼저 투입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알타이 전차에 장착된 국산 파워팩이 온전한 성능을 낸다면 향후 K2 전차의 완전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펜스 뉴스도 한국산 파워팩이 터키 수출을 계기로 완전히 국산화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터키는 이번 계약을 한국 기업 2개사와 체결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알타이 전차와의 파워팩 통합을 지원하며 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독일의 수출허가 제한을 피하기 위해 파워팩의 일부 독일 부품을 제거하여 터키에 공급할 것이라고 알타이 프로그램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습니다. 이후 실시되는 필드 테스트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18개월 이내에 알타이 전차의 본격적인 파워팩 공급이 개시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터키는 바투 파워팩이 주행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생산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팩의 또 다른 핵심 부품인 변속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터키의 언론들은 터키가 변속기를 자체 개발했다고 하지만 자체 개발했다면 터키 언론의 특성상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테지만 고작 몇 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2 파워팩도 변속기 문제로 고전하는 것을 보면 변속기 개발은 만만치 않은 기술이어서 변속기 개발 경험이 없는 터키로서는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제재로 서방 세계에서의 변속기 기술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로는 작년에 터키와 방위협정을 맺은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에서는 터키가 우크라이나제 6TD3 엔진과 변속기를 노린다고 보도한 적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제 변속기에 이탈리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엔진을 결합한 것이 바투 파워팩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실제로 터키가 자체적으로 전차용 변속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제 변속기와 이탈리아의 기술 지원으로 개발된 파워팩이라면 바투 파워팩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것으로 보이며 바투 파워팩은 앞으로 한국산 파워팩과 함께 터키가 주행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상당히 흥미로운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